조선 시절 청주 땅에는 한명 판관이 있었다.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죄인을 밝혀내는 데 능했던 사또. 하지만 어느 날 늙은 중이 잃어버린 종이 30축을 찾아달라며 찾아오자 그 판관은 뜻밖에도 기방으로 향했고 술에 취한 듯 장승을 체포하라는 이상한 명을 내리니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황당한 명령 뒤에 숨겨진 단 하나의 지략을. 사또 계십니까? 절에서 종이를 만들어 팔며 겨우 먹고 사는 늙은 중. 그날도 종이 30축을 이고 장터로 향했건만 잠시 볼일을 보러 눈을 떼자 그 종이가 사라졌다. 스님, 무슨 일로 이 급하게 오셨어? 사또께 뵙고자 하옵니다. 너무 급한 일이라. 그래, 무슨 연유로 이 절박한 얼굴을 하고 왔는가? 사또, 소승이 절에서 만든 종이를 장터에 팔러 가던 중 잠시 볼일을 보고 돌아오니 그만 종이가 사라지고 빈지게만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는 몇 축이야 되는가? 30축. 그게 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찾지 못하면 절은 굶게 될 것이옵니다. 사또, 부디! 그 모습은 가여웠다. 생활이 궁핍하고 종이 팔아 겨우 연명하는 절. 그 종이를 잃으면 삶은 끝이었다. 하지만 알았다. 내 알아보마. 허나 오늘은 기분이 울적하니 기방에 가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예? 명판관이라더니 민원은 내팽개치고 술집에 가겠다는 것이다. 늙은 중은 허탈함과 분노를 억누르며 관가를 나섰다. 사또, 오늘은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술이 급하신가요? 세상이란 것이 허허 때로는 술이 판단을 맑게도 하지. 사또는 밤이 깊도록 마셨다. 아전들이 부축할 정도로 취해 관가로 돌아가던 길. 이놈! 감히 사또의 길을 막아? 정체를 밝혀라! 사또, 저건 장승입니다. 장승이라 해도 왕법 앞에 예외란 없다. 저놈을 잡아라! 옥에 가두거라! 술 취하셨군. 그래도 명인이 따르자. 모두들 이는 사또의 취한 소동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지광은 다음 날 이 장승을 문초할 작정이었다. 여봐라! 어젯밤 체포한 그 장승을 데려오라! 포졸들은 식은땀을 흘렸다. 왜냐면 밤새 장승을 그냥 뒤뜰에 내버려두고 귀가했기 때문이다. 사또, 그게 장승이 사라졌습니다. 장승을 놓쳐? 내 놈들 목숨으로 갚을 일이로다.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죽은 목숨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장승은 사또가 이미 몰래 옮겨둔 상태였다. 그는 신복들에게 전날 밤 조용히 빼돌리라 명했었다. 목을 베어도 모자라나. 이번만 용서하겠다. 다만 3일 안에 종이 2축씩 내게 갖고 오라. 못하면 그때는 목을 내놔라. 예, 사또. 포졸들은 살기 위해 온 고우를 뒤져 종이를 구해왔다. 3일 뒤 그들은 종이를 산더미처럼 쌓아 바쳤다. 스님, 이 종이 중 내 것이 있다면 골라보게. 사또, 이 많은 종이 중에 어찌 이 많이. 늙은 중은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며 속도 없이 확인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절의 종이는 표면에 섬유 결이 거칠어 금세 알 수 있사옵니다. 이렇게 절 종이 대부분이 모였다. 사또는 남은 종이를 가져온 자의 신원을 추적하게 했다. 사또, 이 종이 다량을 판 자를 잡아왔습니다. 내놈! 종이는 어디서 난 것이냐? 저의 것이옵니다. 거짓! 형틀에 매달라. 아!
사또 잘못했습니다. 길에서 훔친 것이옵니다. 이렇게 도둑은 밝혀지고 종이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또는 도둑의 처벌만을 남겨두었다.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며칠 전 길가에 놓였던 지게에서 훔친 것이옵니다. 사내는 결국 무너졌다. 형틀에 묶인 채 다리까지 후들거린다. 그 종이를 훔치고 장터에서 팔아먹었느냐? 예, 사또. 한 푼이 아쉬워. 그만. 눈이 멀어. 내 한탕의 욕심이 절 하나의 살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다. 알고나 있느냐? 죽을 죄입니다. 사내의 죄는 명백했다. 하지만 이지광은 곧바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추후 죄목을 정하겠다. 예, 사또. 그리고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아야 할 차례였다. 스님, 예, 사또. 이 종이들 중 그대 절의 것이 어느 것인지 골라보시오. 늙은 중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하나씩 쓰다듬었다. 거친 종이결, 조금 덜 고운 흰빛, 자신이 직접 삶고 말리고 눌러 만든 종이의 질감, 이것이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도 여기 이 더미까지 이것들은 모두 소승절에서 만든 종이입니다. 그의 손끝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평생을 종이와 함께한 손이었다. 그래, 보졸들. 방금 스님이 가려낸 종이를 한쪽으로 따로 쌓아두어라. 예! 이제 남은 일은 이 종이들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확실히 밝히는 것이다. 여봐라, 각자. 그 종이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낱낱이 아뢰어라. 사또! 소인은 주막거리 끝 우측 골목에 있는 집에서 한 사내에게서 종이 2축을 샀사옵니다. 소인도 그 근처였사옵니다. 같은 사내가 오늘은 싸게 팔겠다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사옵니다. 소인 또한 그자에게서 이야기를 이어보니 대부분의 종이는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 관가의 포졸들이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종이를 사러 다니다가 결국 같은 도둑에게서 물건을 사모았던 것이다. 그래, 그 사내가 오늘 잡혀온 그놈이겠지. 사또, 혹시 그래서 처음부터 장승을 핑계로 종이를 걷어오신 것이옵니까? 장승은 아무 잘못도 없지. 허나 너희들이 그 장승을 잃어버리고 놀라는 사이 종이를 모아올 빌미가 생긴 것뿐이다. 이방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젯밤의 술주정이 사실은 처음부터 짜여진 판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청주의 작은 절 마당. 아이고, 이게 모두 우리 절의 종이로구나. 스님 정말이에요? 저 많은 게 다 우리 절 거예요? 그렇지. 사또께서 모두 찾아주셨다. 늙은 중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생계의 끈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사또가 그렇게 무섭기만 한 줄 알았는데 좋은 분이시네요.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것이지. 세상이 험해도 공정하게 보려는 눈이 있으면 아직은 살만한 거다. 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꽤 위험했었다니까? 그러게 말이다. 사또가 진짜 화가 났으면 우리가 먼저 매를 맞았을 거야. 그래도 말이야. 종이 2축씩 내라 했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 멍청한 것들. 그게 다 도둑놈 찾아내려고 그러신 거지. 너희 같은 놈들은 목숨이 걸려야 움직이니까. 그래도 다음부턴 장승은 함부로 관아 뒤뜰에 던져놓지 말자. 그래, 장승이라도 제대로 지켜야지. 언젠 또 어떤 꿍꿍이가 숨어 있을지 몰라. 웃음 속에는 나름의 반성이 섞여 있었다. 사또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대충대충 일을 했을 것이다. 어머, 들으셨어요?
우리 사또님 장승까지 잡아다가 도둑을 잡으셨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야. 술 드시고 장승한테 화내시던 게 다 계획이었다니. 청주 사또 이지광이라더니 소문만 명판관이 아닌 모양이요. 이런 억울한 송사까지 풀어주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절 종이 좀 도둑 맞았다고 나서서 찾아주겠나. 다들 귀찮다고 넘기지. 그래도 사또는 우리 집만 오면 한 잔, 두 잔, 술은 또 얼마나 잘 드시는지. 술도 잘 마시고 도둑도 잘 잡고 야단도 잘 치고 속도 깊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 취한 것 같아도 눈은 안 취한 사또라고 해서.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그 말이 이지광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이런 꼴이 될 줄은 몰랐다. 도둑은 옥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길바닥에 놓인 지게 하나, 그 위에 종이 몇 축. 그걸 그냥 지나쳤다면 자신은 여전히 장터에서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욕심이 참 무섭다. 그날 그냥 눈 돌리지 말걸. 문을 열어라. 사또. 네, 죄는 무겁다. 그러나 네가 처음부터 사람을 해치거나 집을 불지른 것은 아니다. 종이를 훔친 죄, 작물 장사한 죄, 법대로 벌을 받으면 된다. 사또, 저 같은 놈은 그냥 스님 절의 종이는 이미 돌려주었다. 네가 챙긴 돈도 모두 거두어 포졸들에게 다시 나누었다. 네가 했던 일은 이미 모두 드러났다. 이제 그 뒤는 네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달렸다. 감옥에서 나가더라도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예, 사또. 이번 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처벌은 내려졌지만 이지광의 말은 단지 형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봐, 들었어? 청주 사또가 종이 도둑 잡은 이야기. 그 늙은 스님 말이야. 종이 30축 잃었다던 그절? 응. 그거 다 찾아줬대. 게다가 도둑이 판 돈까지 회수해서 포졸들 손에까지 메워줬다더라니까. 아이고, 요즘 세상에 이런 사또가 어디 있다고. 내가 다 고맙네, 진짜. 우리 집도 언젠가 일이 생기면 꼭 저 사또님께 가야겠어. 그러지 말고 애초에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소문은 장터에서 주막으로, 주막에서 기방으로, 기방에서 먼 고을까지 퍼져나갔다. 관아 마당에는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또,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렇지. 오늘도 장승 하나, 도둑 하나, 그리고 종이 30축이 관아를 들썩이게 했으니 장승은 이제 관아 뒤뜰 말고 다시 길목으로 모셔두었습니다. 잘했다. 장승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지. 다만 사람들은 기억하겠지. 어느 날 장승이 관가에 잡혀 들어갔다가 도둑을 잡는 데 쓰였다는 것을. 사또, 오늘 일을 보고 느꼈습니다. 법이란 게 그냥 벌만 주는 게 아니군요. 법이란 죄를 가려내는 칼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손이기도 하지. 나는 그저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고 나쁜 놈을 그냥 두지 않을 뿐이다. 그 말은 별것 아닌 듯 들렸지만 이방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았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종이 도둑 이야기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가 보인다. 첫째, 지략이란 복잡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읽는 눈에서 나온다는 것. 둘째, 법을 집행하는 자가 게으르면 절 하나의 종이조차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 셋째,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도 실은 모든 걸 보고 있는 눈이 있다는 것. 늙은 중은 다시 종이를 만들어 장터에 나갔다. 포졸들은 함부로 일을 대충 하지 않게 되었다.
도둑은 다음 생이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지광 판관의 장승 사건, 혹은 장승을 잡아 도둑을 잡은 사또의 지략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속삭인다. 사또, 술은 드셔도 눈은 안 취하신다오.